곧 압구정 멘션. 네, 요건데 사실 사전 질문에도 이거는 많이 들어왔었어요. 왜냐면은 다들 막 사진 되게 집중하시고 잘 찍고 싶어 하시고 요즘엔 또 춤 이런 것들이 워낙 또 릴스, 쇼츠 이런 게 강화되면서 사실 그런 거 말고 나는 나만의 어떤 얘기를 이어가고 싶은데 그쵸? 그래서 사전 질문 많이 들어왔던 건데 네.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일단은 춤을 잘 추시거나 얼굴이 아름답고 몸매가 좋고 남자분들 키가 크고 비율이 좋고 옷을 잘 입고 하시면은 그것이 자기의 색깔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없다고 해서 내 색깔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했지만 그 사람은 그걸 타고났거나 그걸 연마해서 그게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자기의 모습 안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나한테는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걸 일단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하면 돼요. 라고 이제 얘기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브랜드 만드는 남자라고 해서 처음에 만들 때부터 브랜딩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잘 알고 내가 고수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모르고 또 그거를 내가 안다고 느꼈다고 해서 안다고 표현하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생각을 남긴다고 많이 표현을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혹은 이런 식으로 느꼈다 혹은 이런 거 아닐까? 나는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뭐 이런 입장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조금 그 뭔가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그리고 아니면 어떤 인용구나 출처에 대한 걸 명확히 밝혀서 이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전문가 이렇게 저명한 분이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의 시작과 그것들을 정리하자면 몰랐던 거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남기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물론 괜찮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는 내가 몰랐던 때 혹은 지금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하고 지금 내가 몰랐던 걸 새로운 걸 알았다면 그냥 그걸 남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걸 배웠는데 요거는 요런 거더라. 아 나는 몰랐는데 그전엔 몰랐는데 이건 이런 거였구나. 그게 제가 책을 읽고 남기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책을 읽고 남기는 거 결국은 그동안 읽었던 거 비슷한 내용들은 잘 안 남겠지만 이런 거 몰랐던 게 있었네? 그런 거 정리해서 올리고 그럼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게 내가 몰랐던 그 순간에 내가 알게 된 걸 남겼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그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쵸. 그럼 내가 이제 쭉 가면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늘 뭔가를 공부해서 나는 아까 했던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거라고 내가 그 목적지를 잡아놓고 저기까지 가야 될 공부들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과 경험을 쌓는 걸 그대로 그날 경험한 걸 올리는 거예요. 오늘 그 책을 읽었더니 뭐가 있었어. 이거 딴 사람들은 다 아는 걸 수 있을 것 같고 난 부끄럽고 맞아요. 나는 쪼렙 같고 그런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맞는 네, 것 같은 게 사실 네. 그렇잖아요. 내가 뭐 올리려고 해도 이미 나보다 그죠, 날 네, 다긴다는 사람이 네. 죄다 올린 거고 한데 음. 저도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너무 컨텐츠는 많고 없는 걸 찾을 수가 없을걸요. 그렇게 해서 없는 걸 찾아서 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진짜, 네. 네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저는 그래도 그리고 그 내용을 저는 브랜딩이나 이런 걸로 언제든 엮으려고 고민하고 모든 거에 그런 고리를 걸어서 그쪽으로 계속 엮어가는 거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걸 따라 한다 할지언정 그게 나가 갖고 있는 내 맥락이랑만 맞으면 괜찮고 나의 언어, 나의 표현으로 가는 건데 물론 다른 사람 거 똑같이 카피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지식과 경험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면 지금부터 몰랐던 거를 알아가는 과정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네. 그 남길 때마다 아까 내가 생각했던 페르소나,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그런 거에 좀 위배되는 거라고 하면 방향을 틀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차피 세상은 넓고 나와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너무 있을 많죠. 거고. 네,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그들만 만나도 돼요. 일단 시작할 때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점점 알아가면 오히려 나중에 되면 그 지식의 저주라고 하거든요. 뭔가를 몰랐다가 알게 되면 그 몰랐던 때를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고학력자분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어떤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이 자기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이런 거 하면 자기들끼리 소통이 되지만 맞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기가 어려운 거죠. 맞아요. 이걸 모른다고? 당연하게 알 어, 거라고 생각하고.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지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수준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어려운 거고 그쵸. 차라리 모를 때가 할 수 있고 나를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절대 뭔가 나는 뭐 최고의 전문가인 양 이게 무조건 맞는 거, 뭐 100% 맞는 거, 이거는 정답 이런 식의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보다는 예, 내가 알았던 거에 대한 걸 그냥 팩트를 남긴다거나 내 생각을 남긴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나도 좀 편하고요. 예, 일단 무엇보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편해야 되거든요. 내가 부담되고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잡았던 그 목표가 너무 높아버려서 난 저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된단 말이죠. 병목 그쵸.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좀 가볍게 시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간다. 그리고 이 모든 거에 또 그 기조는 이게 빨리 되는 건 아니구나. 빨리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그냥 파악을 하고 인정을 하면 괜찮은데 네. 이거 하나로 뭔가 대박을 내야지. 제가 대박이 난 콘텐츠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를 잘못 생각해서 대박난 콘텐츠 하나만 만들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쩌다 한두 개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몰랐던 거를 알아가는 거를 그 과정을 한번 남겨보자, 공유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진지해졌죠? 근데 좀 약간 자꾸 접근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되게 진짜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막 페르소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어떤 타깃도 어떤 페르소나를 맞아요. 해야 되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무언가 그 페르소나를 정하면 그냥 그걸 오늘부터 연구한 그 자체로도 올리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또 올리는 거죠. 예, 맞아요. 예. 예. 아니면 예를 들면 나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페르소나를 한번 해보려고 해. 뭐 이런 그런 식의 것도 올릴 수 있는 과정도 거죠. 올려도 예, 되는 예, 거고 하니까 좀 약간 접근을 계속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저희 부만남님이 생각하는 브랜딩이란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브랜딩 요즘에 진짜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저희 회사도 진짜 브랜딩 맨날 이러는데 누구나 정의하는 게 또 다 달라요. 사실 뭐 브랜딩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는 너무 많고요. 사실 많죠, 제가 어렵죠. 감히 그거를 정의 내릴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예,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도 이제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밑밥을 깔아놔야지 맞아요. 약간 문제가 좀 덜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거 꿀팁이에요. 약간 뭐든지 약간 정보 관련된 컨텐츠 예. 하실 때 약간 악플 안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게 답은 그게 아니지만 맞잖아요, 솔직히. 내가 그렇기도 어떻게 하죠. 답을 내릴 수가 예, 예, 있겠어요. 그쵸. 예. 그렇기도 그게 하죠. 살짝 그 순간에 어떤 실수나 잘못된 생각으로 정답인 말아버리면 이제 거기에 나도 매몰돼서 내가 그렇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게 정답인 거를 어떻게든 입증하려고 이상하게 말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밑밥을 좀 깔았고요. 네. 일단 제가 요즘에 많이 설명하는 거는 브랜딩은 이제 기억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사실 이제 브랜딩이라는 게 진짜 요즘에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랬던 이유를 또 타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것에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걸 많이들 느꼈고 그걸로 근 몇 년 동안 많은 마케터들 회사들이 효과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타겟팅이 너무 잘 되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컨텐츠를 보내주고 어떤 광고를 보내줄지를 내가 지정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효율이 좋았고 그것들이 로아스라는 걸로 평가가 되고 로아스가 몇 퍼센트, 백몇 퍼센트 이런 걸 통해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브랜딩은 사실은 성과를 측정하기 조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브랜딩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 때 그게 퍼스널이든 기업이든 어떤 의도하려고 했던 그 기억이 만들어졌는가 안 만들어졌는가?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브랜딩으로서는 효과를 본 거죠. 예. 그걸 넘어서 뭔가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생길 수도 있고 만남이 생길 수도 있지만 브랜딩의 목적은 거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게 거기까지 달성했다면 브랜딩 잘했네. 그래도 브랜딩 잘 된 거 같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브랜드 누군가 만들고 싶거나 지금 브랜딩 일을 하고 있는데 뭘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때 부만남을 한 번이라도 찾아봤거나 아니면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 했다고 했다면
저는 잘 한 거겠죠. 그렇지 않은 걸로 날 팔로우했다면 제 브랜딩은 좀 잘못된 걸일 거고요. 그런 기준으로 그런 기억을 잘 만들었는지에 대한 거가 이제 그걸 만드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잘 됐을 때 좀 잘된 브랜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면 이제 저희가 기업들 만나서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브랜딩이란 단어 하나에서 일어나는 업무가 엄청 많잖아요. 처음에 뭐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뭐 고객 뭐 이렇게 조사도 해야 되고 뭐 분석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다가 아이덴티티 뭐 컨셉도 잡고 아이덴티티 로고도 만들고 뭐 이런 다 해가지고 다 뽑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우리 그리고 많이 물어들 봐요. 브랜딩 해가지고 매출이 얼마나 올라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죠, 사실. 브랜딩 한다고 갑자기 매출이 오를 수가 없죠. 로고만 다 바꿨다고 매출이 오르는 게 아니라 맞아요. 로고를 바꿈으로 인해서 바꾸려고 했던 그 의도,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의 방향, 그걸 통해서 로고를 바꾼 다음에 어떤 누군가에게 어떻게 마케팅을 했고 광고를 했고 PR을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통틀어서 매출로 표현이 되는 건데 맞아요. 브랜딩 하나 했다고 매출이 나오냐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는 저는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마케팅은 비용 투입 대비 얼마 매출 나왔니 이런 거라도 우리가 뽑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쵸. 할 수 있는데 브랜딩은 좀 그게 어렵다. 그래서 뭐 좀 모호하고 어려운 거이지만 이제 목적이나 목표는 어떤 기억을 잘 만들었는가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기억을 만드는 거라고 또 그 방법을 사실은 또 기억 어떻게 만들지? 약간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실은 또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거는 디테일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기업을 만나면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아마 지금 계시는 분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걸 보니까 네.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브랜딩 하나 하는 게 방향 잡고 컨셉 잡고 쌓아가면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제 이것도 저도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저희도 내부에서 우리끼리 일할 때 설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정리했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잡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방향을 잡는 단계. 그게 이제 뭐 퍼스널이든 기업이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나는 누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며 우리 팀은 어떤 색을 낼 수 있는 팀이며 뭐 어떤 구성원들이 있어서 이런 걸 잘하는 팀이야. 그다음에 그 지금 시대는 어떻고 시장은 어떤데 경쟁사들은 뭐가 있고 걔네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분석하면서 말 그대로 방향을 잡는 단계. 방향을 잡는다는 거는 거기에는 고객도 그려지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기업도 분석해야 되고 뭐 3C 뭐 이런 거 이제 들어가면 나와요. 뭐 그 경쟁사, 뭐 기업 고객 뭐 이렇게 맞아요. 이런 것들을 네. 분석을 해가면서 이제 방향을 잡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를 조금 더 구체로 가면 어떤 고객 거기서 또 페르소나가 나오고 어떤 고객을 만날 거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게 그것들을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한 걸 더해서 우리만의 어떤 표현 방법 혹은 뭐 외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비주얼화하는 거에 대한 얘기이긴 해요. 컨셉이라고 하면 지금 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리고 그것들이 뭐 비주얼도 있지만 또 어떤 거에는 태도, 애티튜드. 예를 들면 애니어케이션에 들어올 때 우리는 뭐 입구에는 뭐가 없고 뭐 여기서 누가 맞이해 줄 건데 맞이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애티튜드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그 컨셉에 녹아져 있는 거죠. 이 컨셉이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고래가 여기 있으니까 뭐 네. 그거에 맞춰서 어떤 컨셉이 있어 해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우린 해줘야 돼. 그렇게 말투를 써야 돼.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이런 맞아요. 컬러를 써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컨셉을 잡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아까 인스타그램에서 꾸준히 빈도 높이는 거랑 똑같은 과정으로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기억은 뭐 이제 좀 더 진지하게 들어갈게요. 저요?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막 뇌과학자 이런 거 책 읽어보고 기억의 전문가들 막 책 읽어보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전문 용어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이 단어는 기억 안 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겪잖아요. 네, 일을 네. 겪다 보면 그 중에서 공통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시험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학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학원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했어요. 근데 공간은 다 다르지만 시험 공부를 했다는 그거 하나는 똑같잖아요. 어떤 공통 공통된 분모. 분모가 네. 있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의 상황이 다양한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공부한다는 거를 매번 거기서 겪다면 내가 시험을 볼 때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난처하지 않게 시험을 잘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에 대한 기억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거를 제가 조금 비주얼로 표현할 때 약간 반투명한 레이어, 반투명한 어떤 그 판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약간 비추는 거. 그것들이 계속 쌓이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쌓이게 되면 그 겹쳐지는 부분 위에서 보면 굉장히 선명해지잖아요. 그렇죠. 겹쳐지지 않은 부분은 희미하고. 근데 네. 그래서 그렇게 불투명한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겹치는 영역이 있고 겹치지 않는 영역이 있을 텐데 그 겹치는 영역이 많거나 더 겹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선명한 어떤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 네. 영역이. 저는 그게 브랜드가 기억이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게 아까 말했던 맥락, 어떤 맥락만 잘 유지해서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또 빗대 볼까요? 여기에서 애니케이션이 줘야 되는 어떤 음식,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항상 지키는 어떤 그 맥락이 있으면 맞아요. 벗어나지 않는 벗어나지 것. 않는 그것만 있으면 사람들은 이것도 겪고 저것도 겪고 인스타에서도 보고 누구한테 얘기도 듣고 했지만 거기는 그거 하나만큼은 있어라고 맞아요. 하면서 기억이 되는 거죠. 그 영역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쌓아갈 때 그 맥락을 항상 놓쳤는가 놓쳤지 않았는가를 이제 판단을 하자라는 개념에서 쌓아가는 거고 그것들이 점점 오랫동안 그 맥락을 놓지 않고 쌓아가면 이제 위대한 브랜드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100년 된 브랜드들, 코카콜라 같은 브랜드, 그렇죠. 뭐 티파니 같은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지겹다고 할 정도로 고집하는 변하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쵸. 볼보 같은 차는 안전이라는 그 키워드라는 맥락 하에서 모든 것들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걸 하고 벗어났다고 했던 것들은 네. 다 거의 실패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그 브랜드랑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로 통해서 쌓아가는 그 과정까지 가야 정말 좀 더 좋은 브랜드, 기억에 남는 브랜드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내 개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어떤 브랜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도 런칭한 브랜드니까 베이커리 블레어 예를 들어보면 네. 아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블레어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어떤 엄마예요. 남편과 이제 나는 디자이너지만 요리를 좀 잘하는 엄마고 그리고 나는 아들과 딸이 있어. 유니콘을 좋아하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유니콘을 좋아하는 딸과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들이 있는데 우리 집인데 나는 쿠키를 만들어. 근데 내 쿠키를 남편과 아이들이 잘 먹네? 근데 이웃을 나눠줬더니 좋아하네? 그럼 우리 집 밑에 한번 베이커리를 열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열리게 된 게 사실은 베이커리 블레어인데 더 나아가서 이게 아실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저희 대표님의 가족 얘기예요. 대박. 네, 이게 사실은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얘기인데 저희 대표님이 또 기자분에게 풀어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공개를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진짜 아까 말씀 주신 거랑 진짜 비슷한 게 뭐냐면 나의 얘기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어떤 브랜딩을 만들려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나의 무기가 진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족 얘기를 통해서 뭔가 브랜딩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러면은 사실 페르소나를 부여하기가 누구보다 쉬운 거죠. 너무 다른 나를 만들어내기보단 조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 가지를 좀 찾아내는 게 부여하기도 쉽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블레어 마케팅을 할 때는 사실 매장에 있는 POP 하나도 이렇게 이용해 주세요가 아니라 블레어가 계속 화자예요. 안녕, 저희 집에 놀러 주셔서 감사해요. 2층은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에요. 막 이런 형태로 저희도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블레어에 이렇게 이입을 해서. 그럼 사실 오시는 분들도 그럼 좀 더 재밌는 게 나 진짜 블레어의 집에 놀러 온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막 저희가 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주황님이 말씀 주신 방향을 잡았고 컨셉을 잡았고 계속 쌓아가는 게 장치를 계속 쌓아가서 이걸 약간 뚜렷하게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블레어라는 그 친구가 말했던 그것들이 그 맥락을 통해서 잘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그 이야기가 세지기 때문에 그 컨셉이 더 이제 살아나겠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그 친구가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잘못된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갑자기 프랑스의 컨셉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한국적인 옷을 입고 나온다거나 하는 그쵸. 그런 저 멀리 있는 경험들을 쌓으면 사실 한번 쌓았다고 해서 뭔가 별로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기억에서 점점 날아가는 건데 네.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되게 다양한 모습,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 군데다 레이어를 쌓는 거예요. 그럼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억을 만들지 못한 거죠. 그쵸. 어떤 기억, 어떤 하나의 기억도 만들지 못한 게 되는 거를 조금 시각화해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장치를 이제 만들어 놓고 같은 목소리, 같은 방향으로 이제 계속 쌓아가라. 네. 네네, 이런 사실 형태. 참 그 말 하나는 어려운데 같은 목소리라고 하기도 조금 표현이 같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맥락이라는 정도예요. 맥락 정도만. 똑같다는 건 아니고 어떤 그 맥락 안에서만 잘 벗어나지 말자. 예.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은 저희 다음 질문 한번 넘겨주세요. 요거는 사전 질문에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일을 그렇구나. 하시는 네, 분들도 많아서 아마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네. 퍼스널 브랜딩과 기업 브랜딩의 차이점이 이제 무엇냐 약간 이렇게. 네. 일단은 뭐 단어 그대로 브랜딩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딩이라고 했을 때 아까 뭐 기억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다고 했을 때는 그건 똑같은 거죠. 근데 퍼스널이고 기업인데 일단 크게 다른 거는 퍼스널은 한 명이잖아요. 나 혹은 어떤 사람 한 명.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가치관, 그 사람의 뭐 살아온 환경,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에서 실마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시작하는 게 맞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표적으로는 보통 창업주의 아이덴티티가 아무래도 많이 녹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명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또 내어오는 퍼포먼스라든가 그 구성원들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브랜드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우리 GFG의 어떤 사내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에 있고 그 분위기를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곳에서 이거를 똑같이 아무리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원수, 똑같은 돈을 들인다고 해서 만들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일단 크게 다른 거는 개인과 기업이다. 그러니까 개인과 단체, 단체가 만든 거 개인이 만드는 건 다를 수밖에 없고 방법도 다르겠죠. 개인이 만들려고 하면 내가 나 혼자 검열을 하고 나 혼자 오케이 하고 내가 재밌으면 뭐 그냥 갈 수 있지만 단체가 되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 같이 뭐 논의를 해야 되고 뭔가 결정 하나 할 때도 그 안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장점으로 따지면 뭐 여러 명의 검수를 통해서 되게 단단해질 수 있지만 되게 느려질 수 있고 퍼스널 같은 경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 잘못됐다가 뭐 고치면 되는 거라 좀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크게 보고 있는 거는 퍼스널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제 업계 선배님들 너무나도 유명하고 저명하고 그런 구루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대단하지만 또 너무 어린 친구들이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배운다거나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에 맞춰서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힘이 세지겠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업 브랜드들은 100년 전에 코카콜라나 지금 코카콜라도 그거를 먹는 사람들은 그 기업은 그대로 있지만 먹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지나가거나 뭐 새로 다시 돌아오거나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기업 브랜드는 어떤 기업 브랜드, 그러니까 기업이 만들어낸 그 브랜드의 정체성과 예를 들면 베이커리 블레어가 나이가 들게 세계관을 만들 수 있지만 안 들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거기 있고 항상 같은 얘기, 같은 시대에 그쵸. 같은 자기 나이대 얘기를 하지만 고객들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왔다가 갔다가 혹은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은 가고 그 밑에 세대가 또 올라와서 만나고 기업은 그 나이대나 어떤 특정 페르소나를 갖고 있고 멈췄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게 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을 좀 다르게 보면은 조금 더 일하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제일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에는 사실 사전 질문 통해서 네, 들어왔던 네. 질문들 답변 드릴 건데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지금까지 얘기는 조금 진지했지만 요거는 되게 개인적인 아까 네. 그거는 처리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다행이네요. 네,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막 일은 계속 디자인 일을 하고 계신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부캐인 부캐죠. 부만남이 네. 이제 또 생기신 거고, 근데 이제 부만남이 생기고 난 후와 이전의 차이가 어떻게 가장 큰 게 이제 어떻게 다른지 되게 네.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거, 아 이거 진짜 하기 잘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 비단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죠. 아, 네.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인스타그램의 용도로 봤을 때는 얘는 굉장히 얕지만 멀리 퍼져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사람들이 쉽게 보니까 그게 맞아요. 요즘에 유튜브 쇼츠나 이렇게 짧은 영상이 흥행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쉽게 짧게 우리 스낵 먹듯이 스낵 컨텐츠로 빨리빨리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멀리 퍼져주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나 브런치 블로그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애들은 조금 멀리 퍼지진 않지만 한 번 만났을 때 좀 깊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는 얼굴 드러내고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더 그렇고. 근데 뭐 누군가는 유튜브를 그렇게 퍼뜨리는 용도로 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결국은 브랜딩 얘기하고 브랜드에 대한 거를 전한다. 뭐 브랜딩 누군가 잘했던 브랜드를 소개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건 저는 그냥 그 내용이 너무 도움이 됐고 아 네. 이렇게 나도 나중에 언젠가 해봐야지라고 생각해서 공유를 했는데 그 작업을 했던 분이 뭐 댓글을 달아주시고 너무 공유해서 고마워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DM을 하게 되고 나중에 만나요 뭐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 여기까지도 오게 된 거고 네. 여기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여기 계시는 마케터 총괄이신가요? 저요? 아니 파트 리더입니다. 진호님은 진우님은 디렉터이십니다. 디렉터님이 또 소개를 해주시게 맞아요. 되고 이렇게 만나게 됐고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저는 일단 1번 그렇게 내가 어쨌든 어느 업계에서 어떻게 인지되고 싶은지 목적해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선배님들과 그 옆에 있는 뭐 동종 업계 종사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 사실 그거는 사실 제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맞아요. 높은 가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되게 멋있는 내용이었다면 네. 실질적으로 얘가 돈을 벌어주기 시작했어요. 얘가 광고 문의가 들어오고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게 있을 때 또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크게 그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을 만들어주는 것과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근데 사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거의 전부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나를 찾고 하는 네트워크가 생기면 결국 그게 새로운 비즈니스로 맞아요.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서 네. 시작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왜냐면 지금 저희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뮤추얼이 있었는데 그분도 찾아왔어요. 오늘 여기 이제 신청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와서 인사도 저랑도 할 겸, 부만남님이랑도 할 겸 하면서 사실은 또 그들이 준비하는 어떤 그런 소셜링에 부만남님을 또 이제 스피커로 또 한번 초대를 드리고 싶어서 겸사겸사 또 이렇게 오늘 압구정 멘션 오신다던데 해서 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그죠. 네트워킹이 생기고 또 이제 불러주는 자리가 생기고 하는 게 결국은 돈으로 맞아요. 또 이어지지 않나.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아마 네.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는 그런 지점이 사실 얻을 수 있지만 좀 쉽게 만약 얻다고 하더라도 활용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개인 사업을 하거나 뭐 프리랜서라면은 저는 그 효과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질문 사전에 들어온 질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컨텐츠를 위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착안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조금 많이 네네네. 찾아보시는지. 네네. 요거는 윤세진님이 해주셨어요. 윤세진님 계시나요? 윤세진님. 윤세진님. 저희가 사전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 여기. 저희가 오늘 사전 질문에 뽑히신 좋은 질문 주신 분께는 선물을 좀 준비했거든요. 윤세진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사전 질문 몇 분 저희가 선물해가지고 네네, 할 선물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선물 드리려고. 드릴 거니까요. 네,
본인이 될 수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기대하시고 손 들어주세요. 내 질문이다 하면 바로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컨텐츠를 위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착안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은 되게 많이 봐요. 사실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키워드. 그러니까 뭔가를 볼 때도 그쪽으로 계속 생각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봐도 이걸 어떻게 내 컨텐츠에 이 꼬다리를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브랜딩을 연결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 뭐 종류로 따지자면 유튜브도 보고 뭐 브런치도 보고 뭐 돈 내고 쓰는 유료 롱블랙 같은 이런 노트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제가 궁금한 그 어떤 인플루언서 혹은 그런 정보를 전하는 사람들의 팔로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어떤 점이 좋냐면 어떨 때는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들이 딱 나와요. 이거는 다 같이 지금 관심 있는 분야였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쓱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슈가 있구나 혹은 같은 주제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혼자서만 그냥 생각했을 때는 내 생각에 너무 빠지겠지만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요즘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되면서 조금 더 조금 이 중간 지점을 좀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결국 그런 식으로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다양하게 본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놓고 시간 잡아서 보지를 않고 그냥 중간 쪼개서 그냥 계속 본다고 보면 돼요. 밥 먹을 때 잠깐 보고 뭐 할 때 잠깐 보고 그래서 그거를 잠깐 봤을 때 뭔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없다. 그럼 제 카톡방에 막 다 던져놓고 그러다가 시간 날 때 한번 쫙 모아서 보다가 쓸만한 게 있으면 좀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또 한 번에 뭔가 제가 하는 모든 이 루틴에서는 한 번에 길을 모으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글만 한번 정리하고 좀 내려놔. 아니면 이미지만 딱 만들고 좀 멈춰놔. 완성 안 된 것 같이 멈춰놔. 그러니까 뭔가 한 큐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 않고 그게 사실 더 부담되더라고요. 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안 했던 것들이 막 이렇게 떠 있게 만들어요. 좀 쌓였을 네. 때 그리고 이제 뇌과학적으로요. 또 뇌책 읽으셨거든요 지금.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잘 때도 일을 한대요. 맞아 생각이 계속 나잖아요. 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자다가 눈 뜨면 아이디어 나오거나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멍 때릴 때 그 아이디어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스 타고 이렇게 멍 때리고 어디 가다가 아니면 다 아무것도 못 하고 샤워하고 있을 때 뭐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졸리긴 졸린데 잠이 안 올 때 뭐 어떤 그럴 때 뭐 그럴 때 그런 게 떠오를 수 있대요. 근데 네. 해결되지 않는 상태의 것이 있으면 뇌가 자다가도 일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알고 나서 플라시보로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하는 거를 하다가 끝을 안 내고 일단 뛰어나요. 이렇게 여러 개 막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봤을 때 갑자기 연결되는 지점이 딱 생기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글로 만들거나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책을 보니까 이별한 연인이 있는데 네. 내가 되게 잘해준 내가 최선을 다한 연인이 있고 네. 한쪽은 내가 잘 못해줬어. 미련이 남아. 왜냐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한 것들은 기억에서 금방 잊을 수 있죠. 그러네요. 그죠? 이게 뇌과학적이라니까요. 그러네. 최선을 우선 다하지 마시고 조금 남겨놓는 걸로. 남겨두면 네. 이제 얘가 일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딱 그런 거에 딱 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하나씩 잡아서 콘텐츠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인풋을 쌓는 본인만의 루틴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 누가 하셨어요? 누구시죠? 위안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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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님, 저희 계신 잠시만요 여기. 네, 인풋을 쌓는 본인만의 루틴이 있으신가요? 네네. 위안솔님. 네, 저희 손 들어주셨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네요. 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랄까 한 번에 마무리 짓는 거를 이제 꽂히면 하기도 하는데 하루에 앉아서 하기도 하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막 하다 보면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붙잡고 있지 않고 네, 그럴 때 네. 그냥 탁 던져버려요. 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러프하게 되게 몇 줄짜리로만 남겨놓거나 그리고 나서 걔를 다시 보면 그게 그날 봤을 때는 되게 별로였는데 그 다음 날 봤더니 괜찮을 때도 있고 그날 봤을 때 되게 괜찮은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너무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한 두세 번만 거치면 그게 사실 이제 뭐 작가분들이 탈고하는 개념으로 계속 그쵸.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이미지 한번 만들 때 또 내용 한번 또 수정하면서 또 한번 하고 그 올리기 직전에도
좀 뭔가 안 땡겨 그러면 일단 안 올려.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면 딱 올리거나 아니면은 별로면 또 한 번 고치고 그렇게 몇 번이 나도 모르게 쌓이고 그렇게 쌓이고 그 경험에 대한 걸 컨텐츠화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내 입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내가 얘기하려면 내가 인지심리학 박사님 중에 김경일 박사님 영상이 있는데 네.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지식 중에 하나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하는 거. 네. 또 하나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거. 근데 아는 것 같은 설명 못하는 거는 내 게 아니라 그건 그쵸. 그냥 모르는 거다.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리를 하고 뭔가 텍스트로화하는 것들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100%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는 척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요즘엔 이래요. 막 나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고 정 기억이 안 나면 내가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보여줄 수도 있고 나도 이거 살짝 보면 맞아 이거 이렇게 있어요라고 줄 수 있는 게 나이가 카드가 막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그게 또 반복적으로 되면서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클라이언트에도 도움이 되고 그게 또 나에게 그렇게 해서 이뤄진 일들로 통해서 또 나한테 또 새로운 인풋을 쌓는 루틴이 생기고 이렇게 좀 선순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이걸 그렇죠. 초반에 꼭 깔아주셔야 돼요. 전 내과학자도 아니고요. 내과학은 잘 모르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얘기하더라.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들으면서 진짜 많이 놀란 게 어쨌든 저는 또 홍보 쪽, PR 쪽은 담당하기도 하니까 기자분들하고 저희 대표님 인터뷰를 진짜 자주 하는데 기자분들도 꼭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이렇게 잘 되는 브랜드들을 만든 아이디어는 막 어디서 얻으세요? 막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뭐 인스타를 하세요? 뭐 아니면 핀터레스트를 하세요? 막 이런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이러는데 저희 대표님이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을 하신 게 그냥 모든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데요. 그러니까 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기선 뭘 착안하고 여기선 뭘 착안하고 여기선 뭘 착안할지 그냥 지금 근데 되게 부만남님도 비슷한 게 그냥 내가 책을 보든 유튜브를 뭐를 보든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컨텐츠로 만들까 그냥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내가 뭔가 그냥 한 가지 꼭지가 있으면 그걸 다 대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책이든 컨텐츠든 뭐든 그냥 계속 넣어보고 아니면 말고 넣어보고 약간 뭔가 이런 형태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몰랐던 방법인데 대표님이 인터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좀 느꼈던 방법이거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제가 쓰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이 좀 잘 된 편이고 이제 커리어리라고 하는 플랫폼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뭐 다 해요. 뭐 다 하는데 다 한다고 해서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참 커리어리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초안 같은 걸 거기다 올려버려요. 그냥 뭐 내용 가장 러프할 때 텍스트만 tuk해서 다 올려버려요. 그리고 그걸 올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한번 마감이 되기도 하고 마감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마지막 집중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데드라인이 있으면 집중을 딱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걔를 하나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또 봐요. 이거 인스타그램에 한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땡기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데 땡겼을 때 넘기려고 하다 보면 내용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럼 한 번 또 고쳐요. 그런 것 그렇게 해서 플랫폼을 넘어가면서 고치기도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제일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것들을 거치고 제일 정제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인스타그램에 이미지를 함께 올리고요. 그럼에도 또 제가 꼼수로 그걸 글씨로만 했기 때문에 여차하면 글도 한번 수정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루틴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역시 이렇게 가볍게 탄생되는 컨텐츠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질문도 근데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정체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아까 빈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반응이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막 한 1000명 남짓했을 때 그걸 막 이겨냈던 그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요거는 최진수님이 해주셨어요. 오, 지금 제일 앞에서 막 진짜 눈 반짝반짝하시면서 초반부터 엄청 고개도 많이 끄덕여주시고 진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저는 정체기가 왔을 때 쉬었어요. 네. 못 하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이건 사실 사전에 제가 답변을 받은 그게 아니어가지고 쉬었어요란 말이 나올 줄 제가 몰랐어가지고 쉬었어요. 당황했어요. 네.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대충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충 하자. 라는 정도였고 그렇게 돼서 일단은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오히려 원동력이 거기서 생기더라고요. 네. 이것도 뇌과학에 있어요.
그 어디서 봤는데 또 이거 제가 내가 정말 제가 오늘 근데 마지막에 빠에 뇌책 한번 추천해 그러니까 주시고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뭐냐면은 동기부여 우리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동기부여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요. 라고 했는데 그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일단 하는 거 시작을 하면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하기가 너무 싫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모르겠다라고 시작을 하면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하면 갑자기 여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기준치를 확 맞춰가지고 그냥 뭐라도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가 저는 제일 좋은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그냥 시작을. 그죠? 네네. 되게 얕고 낮게. 맞아요. 인스타그램 이제 만약에 새로 개설하신다고 하시면 사실 처음에 아무도 안 보거든요. 음. 사실은 나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 맞아. 생각하지만 사실 보는 사람이 그 없기 기간이 때문에 제일 재미없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냥 막 해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 지워도 되고 뭐 없애도 되고 뭐 여차하면 계정 다시 파도 되고 뭐 가볍게. 뭐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사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마음이면은 솔직히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라이트하게 하겠다는 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우리 맨 처음 얘기했던 페르소나는 그죠? 꼭 어떤 지켜야 하는 거죠. 맥락이나 이건 방향은 가볍게 그 안에서, 하되. 그러니까 그 맥락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려는 얘기가 너무 고급되고 네. 막 되게 최상의 정보를 주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데 그냥 그 사람한테 맞는 건데 좀 쉬운 내용 한번 해보자. 뭐 누구나 알만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나왔던 약간 퍼스널 브랜딩이랑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이제 기업일이나 창업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특정 기술자 또는 내가 뭐 그림을 그린 예술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브랜딩이라는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건데. 이거는 조금은 잠깐만. 네네. 근데 홍성경님. 네. 홍성경님. 있습니다. 네. 갖고 뒤에 가셨는데 또 이번에 다 앞에 계시네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거는 사실 저는 예술가도 아니고 뭐 작업자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한테 브랜딩을 적용하라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쵸,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예술가라고 해도 본인의 어떤 작업의 스타일이라든가 작업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술가마다 그 아이덴티티가 명확한 예술가일수록 그 작품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니까. 예를 들면 뱅크시라는 뭐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체를 가리고 어떤 세상에 뭐 반항하는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전하는 걸 꾸준히 하잖아요. 네. 꾸준히 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강력해지고 그 사람 작품 샀더니 막 갈아버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열광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가 하려고 했던 얘기, 그동안에 던졌던 메시지랑 동일하니까, 네. 비슷하니까, 맥락이 같으니까 라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피카소라는 예술가가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어떤 그런 작품들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다른 작업을 많이 했다는 이건 많이 봤잖아요. 그림도 네. 원래 엄청 잘 그리고 뭐 이렇게 정밀 묘사 같은 것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되게 못생긴 것 그쵸, 같은 유명한 그림은 그런 그림으로 막상. 만들어 냈다는 거는 이제 그런 그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그걸 브랜드로서라고 본다면 그걸 보는 독자들이 느껴야 될 감정에 대한 걸 본인이 전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브랜딩이란 말로 그들이 생각했거나 표현하진 않았겠지만 그랬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예술가는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이나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 누군가한테 날 기억하기 위해서 나에게 돈을 쓰는 거를 아깝지 않게 나에게 신뢰도를 높여서 나를 만나고 싶게 만들고 싶은 게 저는 목적이었다면 예술가는 목적은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페르소나라고 해도 어떤 직업이나 이런 쪽으로 잡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술가는 뭔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뭐 이제 아티스트랑 디자이너를 많이 디자이너들이 헷갈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디자이너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아티스트는 문제를 던지는 사람이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해요. 그랬다고 하면 예술가라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냐 싶은지를 정할 때는 그 사람 내 작품을 봤을 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볼 때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 사람 작품을 볼 때마다 내 삶에서 이런 게 떠오르더라. 이런 걸 내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더라.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아니 근데 예술가도
약간 내가 유명해지고 약간 내 그림에 열광하면 또 좋은 비즈니스가 막 제안이 들어올 수도 그럼요. 있고 네. 콜라보가 들어올 수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또 고객을 만드는 약간 그런 그럴 수도 브랜딩을 있어요. 원할 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라 하면은 또 또 맞죠. 음. 네. 그리고 저도 뭐 많은 예술가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제 예술가 중에도 뭐 이제 옛날 예술가 중에는 다 돌아가신 다음에 유명해져서 본인한테는 어떤 혜택을 못 받고 되게 힘들게 보통은 하다가 또 하지만 맞아요. 요즘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술가가 살아있는 생애 안에서 충분히 잘하는 분들은 주목을 받고 그걸로 어떤 내 삶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몇몇은 그런 본인의 작품을 사주는 컬렉터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맞아요. 컬렉터들에게 어떻게 중요하죠. 나를 보여지는지에 따라서 작품을 더 많이 사게 되고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더라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것도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기업이나 네. 뭐 사람이나 정말 모든 상황에서의 브랜딩은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정말로. 솔직히 저는 약간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브랜딩도 내가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짜로. 생각해요. 네. 나는 왜 사실 브랜딩에 타고 들어가면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브랜드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나는 여기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네, 생각해 보는 거, 그걸 방향을 잡는 거가 아까 말했던 방향 잡고 컨셉 잡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여지고요. 맞아요. 제가 이 질문에서 조금 느낀 거는 기업의 일이나 창업이 아닌 1인 작업자, 기술자 혹은 예술가도 브랜딩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 했을 때에서 1인 작업자랑 기술자라는 이 키워드를 어떤 의미를 갖고 물어보셨는지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1인 작업자라고 하는 게 누군가한테 일을 받아야 해야 되는 작업자도 있는가 하면 혹은 나 혼자서 무언가를 작업을 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팔아야 되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나 혼자 정말 뭐 돈이 많고 뭐 나한테 삶에 문제가 없어서 나 혼자 작업만 계속해서 사는 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브랜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냥 본인의 삶 편안하게 살면 될 것 같고 고민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서 이 단어에서 누군가 나를 상대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브랜딩은 다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브랜딩 고민을 하지 않고 좀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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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곧 압구정 멘션.